안녕하세요. 국제법 진행하기로 한 이종훈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올해 합격하시는 분도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도에 국립외교원 시합 최종 합격을 목표로 지금 이제 윈터스쿨부터 이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데 일단 공부하시기로 결심하신 거에 대해서 격려 말씀드리고 또 윈터스쿨부터 기초부터 천천히 하시려고 하는 자세도 이제 칭찬드리고 내년도에 여러분 다 합격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또 분명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윈터스쿨 강의는 이제 국제법 전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게 올해는 이제 한 해 줄어서 이제 9회로 줄어들었고 경험을 해봤더니 좀 의미가 없더라고요. 기본적인 의의야 예비 순환할 때도 또 하는 것이고 그냥 흥미 위주로 이제 시간을 좀 어떻게 보면 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금년도부터는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파트요. 우리 2020년도 시험에서도 제일 첫 번째 파트에 있는 조약법에서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조약법 파트, 그 다음에 국가 책임, 그 다음 안 나오는 경향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신경을 건드리는 국제경제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파트, 이 세 가지 파트를 9회 동안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가장 어려운 걸 먼저 정리를 해두고 이제 예비순환 단계에 들어가면 좀 효율적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강의하기로 이제 계획을 삼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문자로 그 카페 안내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 가입하시면 매일매일 그날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복습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거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하루하루 이제 실력을 키워 나가시면은 그만큼 합격에 더 가까워질 테니까 이왕 공부하기로 마음 먹은 거 또 제가 앞에 선생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강사 자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사가 시키는 것대로 하면 떨어질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공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겠지만 국제법이라는 건 처음 접하시는 과목이고 괜히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시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제가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 그거에 그냥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시고 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제 합격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국제법 강의를 대폭 줄여서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라고 알고 계시는 이제 김대순 교수님 저서, 이제 정인석 교수님 저서, 대한민국의 이제 최고 저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책들이 시험 공부하는데 친절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교수님들의 그 심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본인 생각을 쭉 나열해 놓으신 것이지 답안지로 정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답안지 정리하는 형식으로 작성해 놓은 또 다른 이제 교과서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교과서의 그 견본이 오늘 받으신 교재예요. 세 가지 파트를 이제 정리 따로 띄어내 가지고 이렇게 보충 교재로 만들어서 이제 윈터스쿨 이제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 파트가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조약법이고 두 번째 파트가 국가 책임이고 이제 세 번째 파트가 국제경제법의 이제 기본인 1994 가트의 비차별 원칙 이렇게 세 가지 파트를 정해놨는데 국제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맨 처음 지금 공부하시는 거죠. 법이라는 것도 그동안 이제 헌법 들으셨겠지만 국내법으로서 헌법을 공부하셨고 이제 국제법을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건데 많이 생소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많이 혼란을 겪으시는데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첫 번째가 책을 볼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뜻의 의미를 행간에 따라서 밝혀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못하면 법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국민학교 저학년 때, 그때 가장 TV에서 인기 있는 TV 프로가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였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지금
뭐 개그 콘서트 같이 코미디 프로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이게 주말에 했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시간관념이 없어가지고 이게 몇 시에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빠 웃으면 보기 와요 언제 해? 웃으면 보기 와요 언제 해? 그러면 아빠가 뭐 아 좀 기다려 라고 하면 막 징징거리면서 아 이거 저거 빨리 봐야 되는데 안 한다라고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폈어요. 근데 그랬대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라면 야 웃으면 보기 와요가 뭔 뜻인데 너 자꾸 울고 앉았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머리에 띵 좀 맞은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 저는 웃으면 복이 와요 이거를 사람들이 웃으면 복이 오니까 이 코미디 프로를 보시면서 즐겁게 웃어서 복을 받으라 이런 뜻으로 생각을 안 했고 무슨 고유명사처럼 어떤 코미디 프로의 제목이라는 것처럼 말뜻은 생각하지 않은 채 저 코미디 프로가 언제 하는지 이거에만 징징거리면서 안달을 했었지 정작 이 프로로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웃어라 웃으면 복이 오니까 우리 이 프로그램 보면서 즐겁게 지내자 이런 말뜻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입으로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참 병신 같았구나. 글을 읽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이해하고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바르기만 하고 어떤 시험 문제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맞고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리고 이런 식으로만 단순하게 접근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크게 바보 같았다라는 생각을 한 바가 있고요. 근데 이걸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러해요. 일단 교과서에 있으면 이 문장 말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뜻 자체를 이해 안 하고 뭐 법을 공부한다라고 폼 잡고 그러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말뜻은 알았다 칩시다. 그런데 그 행간의 의미를 또 이해해야 돼요. 요즘 이제 뭐 날씨도 춥고 그래가지고 뭐 주변에서 이제 경조사가 많은데 뭐 상갓집 같은데 요즘 문상하는 게 좀 꺼려지지만 아주 뭐 친한 분의 상갓집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문상을 하면은 이제 고인한테 이제 절하고 상주하고 이제 맞절을 하면 상주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때 바보같이 차 몰고 왔어 뭐 이러나요? 그게 아니라 상주가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너 뭐 타고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이런 상가가 있더라고 아유 그 시간 버리시고 여기 오셔서 고맙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적절한 답변은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유 당연히 와야죠. 제가 여기 어떻게 안 옵니까? 이렇게 답변해야 이게 올바른 답변이 되는 거지. 어떻게 오셨어요 할 때 지하철 타고 왔는데 뭐 택시 타고 왔는데 이건 바보 같은 말이잖아요. 법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장이 무슨 말 뜻인지 그 뜻을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장이 쓰이는 그 행간의 의미가 있어요. 법도.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국내법은 인간사회를 규율하고 국제법은 국가 간의 사회를 규율을 하는데 국가 간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함축적인 문장으로 한 줄에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변형돼서 적용될 수도 있고 예외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행간을 통해서 의미까지 이해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 문장 그대로만 이해하셔가지고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정답은 이게 아닌가요? 이런 식의 아둔한 질문을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제 1단계로 그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두시고 이 문장의 뜻이 밝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국제사회에 이제 적절하게 대입을 시키셔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는 작업.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고 교과서도 여러 번 읽어보고 문제도 많이 여러분 스스로 논술도 작성해 보시고 또 여러 논문도 거기에 첨언을 해보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도 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직접 질문해도 되고 오늘 안내받은 카페에서 질문하셔가지고 분명하게 그 행간의 의미를 채워나가시는 거 그런 작업을 1년 동안 하시면은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이제 기르시는 건데 이런 두 가지 작업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게 국제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서두하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1페이지로 가보시죠.